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지역 3개 선거구를 싹쓸이했습니다. 제주는 경합지역이거나 열세라는 예상을 깨고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번 연속 3개 선거구를 석권하면서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구태정치 논란에 제주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참패했습니다.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해군기지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장지대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지역 3개의 선거구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제주는 경합지역이거나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을 깬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초박빙의 접전이 예상됐던 제주시 갑선거구. 출구조사에 이어 개표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 나갔습니다. 애월과 한림 등 읍면 지역에서 뒤졌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노형과 연동에서 이겨 격차를 벌렸습니다. 강창일 후보는 48%의 득표율로 36.7%를 얻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누르고 제주 지역에선 처음으로 4번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중앙에 우선 가서 대혁신을 해서 정권 되찾기 위해서 중앙에서 다선 힘을 가지고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총선 사상 가장 치열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에서도 뒤졌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와 6시간 동안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구자와 조천 등 읍면 지역에서 뒤졌지만 최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화지구와 아라동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오영훈 후보는 45.2%를 얻어 42.3%를 얻은 부상일 후보를 제주 총선 사상 최소 득표율 차인 2.9%포인트 차로 누르고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준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를 더 가슴에 새겨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욱더 국민의 기대에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예상을 깨고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도의원으로 3차례 당선됐던 동홍동에서 몰표를 얻는 등 동지역을 장악해 시종일관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득표율 53.5%로 46.5%를 얻은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를 도내 선거구 가운데 가장 큰 차이로 누르고 첫 번째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개발보다는 마을과 주민이 주도하는 개발을 만들어서 실질적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윤충광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주 지역 총선은 야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정당 투표 개표 결과에서는 새누리당이 35%인 9만 7천여 표로 1위에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29.6%인 8만 2천여 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22.4%인 6만 2천여 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고 정의당은 7%인 1만 9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하면서 제주 지역에서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새누리당은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에 제주 홀대론까지 등장하면서 또다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속에 제주의 민심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제1야당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4번 연속으로 도내 3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하면서 제주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삼선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중도 탈락하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486 세대의 새로운 주자들이 떠오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승리입니다. 새로운 서귀포,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12년 야당 독주를 끝내겠다던 새누리당은 또다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원희룡 마케팅을 둘러싼 관권 선거 논란에 전직 도지사들까지 등장하면서 구태 정치 논란이 일었고 후보들은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 등을 놓고 정부 여당의 제주 지역 홀대론도 제기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따가운 질책을 들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1위를 한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표심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표들이 좀 아쉬운 나머지 또 친새누리당 쪽이 이제 비례대표로인 이제 그 새누리당 쪽으로 가는 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그 표심을 보이지 않았나. 중앙당 지도부까지 가세해 이번엔 바꿔보자를 외쳤던 새누리당. 하지만 구태 정치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심은 등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이 제주의 자존을 지키려는 도민 주권자의 승리라며 전직 지사들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등 구태 청산에 대한 도민 의지가 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민들이 엄청난 실망과 질책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이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강창일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다선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고, 오영훈 당선인은 세대 통합을 새로운 화두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서귀포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제2공항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당면한 제주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떠안게 됐는데요. 당선 첫날부터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며 의정활동을 앞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가격 폭등. 당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제주도가 권한을 이양받아 부동산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서울이 침체기일 때 제주는 화랑기인데 화랑 정책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더 증폭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가격 규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발생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해군기지가 준공된 시점에서 해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흑색 선전들이 난무했다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흑색 선전은 흑선선이고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입니다. 이거 놔두면 이 제주도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층 쌍둥이 빌딩 드림타워가 다음 달 착공하는 등 대규모 카지노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당선인들은 새로운 카지노는 불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주민 갈등 해소를 통한 제2공항 건설 조기 추진과 4.3의 완전한 해결도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20대 총선 당선인들은 제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도민들은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제주 현안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당선인들에 대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 자격을 제주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제주 도민들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이런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FTA 확대로 1차 산업이 위기에 놓인 데다 농가 부채만 불어나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보장 정책도 필요합니다. 1차 산업의 정책 의제를 4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제를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제주의 현안인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당선인들의 몫입니다. 당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 참여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을 통한 4.3 해결 약속은 물론 유족과 도민을 우롱하는 4.3 흔들기도 끝을 내야 합니다. 당선자분들께서는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이제는 4.3 흔들기에 대한 완벽한 종지부를 찍을 시점에 와 있다. 이제 도민들의 눈길은 당선인들의 공약 실천에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의 한 목장지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어서 타살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중산간 마을의 한 목장. 폴리스라인 주변으로 경찰관들이 흩어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의 숲풀 더미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쯤. 고사리를 꺾던 50대 남성이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목과 가슴에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소지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숨진 여성은 머리 부분만 흙에 덮여 있었고 이 겨울옷을 위아래 모두 입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여성이 입은 옷의 브랜드가 중국어로 표기돼 있어 사망자가 중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치마만 나대이 있다는 거지. 부검 결과 이 여성은 30대로 추정되며 한 달에서 넉 달 전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목장 인근에 중국인 고급 별장단지 등이 있는 점을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하는 한편 인근 도로에 CCTV를 확보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내부 15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옆에 있던 LP가스 용기가 폭발했지만 마트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 20여 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마트 안의 조립식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원희룡 마케팅을 내세웠던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예비 후보 때부터 원희룡 지사를 전면에 내세웠고 선거운동 공보물에서도 정책적 연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또 원지사의 측근인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은 원지사의 전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지만 12%포인트 넘는 큰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될 때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함께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더 큰 제주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가겠다며 선거로 보여주신 도민의 뜻을 깊이 새겨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3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에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강정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영화제 개최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관 신청에 대해 취지와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정치성을 띠고 편향성 우려가 있다며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